빅머니는 계속됩니다. 오늘도 장 마감까지 시장을 면밀히 체크하는 신중한 여러분에게 빅머니 1부에 이어서 2부도 제가 여러분을 퍼스트 클래스로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증시는 간밤 미증시 3대 지수 혼조세였지만 다우와 S&P 500 상승에 주요했던 파월 연준 의장의 이 테이퍼링에 대한 온화적인 발언, 또 인플레 불안이 좀 누그러지면서 강보합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연일 뜨거운 날씨만큼이나 코스피도 상승했지만 지금 코스닥이 더 뜨겁습니다. 지금 4거래일째 연속 상승불 켜면서 오늘은 또다시 연중 최고치 경신하면서 현재는 1054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빅머니 2부 첫 순서 주머니인데요. 오늘 시장에서 각 수급 주체들 어떤 종목들을 좀 주머니에 담고 있는지 수급 상위 종목들 살펴보고 또 이 중에서 더 주목해봐야 종목 중에서 전략까지 좀 세워보겠습니다. 목요일 주머니 전문가입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정영훈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자세한 분석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먼저 고은별 캐스터가 외국인들 수급 상위 종목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은별 캐스터, 고! 네, 외국인의 수급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오늘 외국인 카카오게임즈, ITM 반도체, 우리기술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의 수급이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중에서 카카오게임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NC소프트 하면 리니지가 떠오르듯이 이제 카카오게임즈 하면은 오딘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실 겁니다. 오딘이 출시가 되면서 리니지의 패권이 무너지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지난달 29일 난 오딘은 출시 나흘째 구글 플레이 매출 1위에 등극한 이후에 열흘이 넘도록 1위 자리를 공고히 지키고 있습니다. 리니지 시리즈가 1위 자리를 내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오딘이 이렇게 1위 자리를 공고하게 지키는 만큼 카카오게임즈의 시가총액 역시나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는 코스닥 시가총액 2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달 들어서 40%가 넘는 주가의 상승 흐름이 나오기도 한 종목인데요. 급등에 대한 피로감 때문일까요? 오늘과 어제 이 거래에 연속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오후장에는요, 8만 원 선도 위협을 받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하지만 차분하게 아래꼬리 달면서 천천히 낙폭을 줄이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는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0.25%가량 하락하면서 8만 1,000원 선에서 움직임 이어가고 있고요. 시가총액 6조 원 부근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자력 관련주들 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기술, 외국인이 관심 있게 담아내고 있는 종목인데요. 한국수력 원자력이 어제 신한울 원자력 발전소 1호기의 연료 장전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줬습니다. 8개월간의 시운전을 한 다음에 내년 3월 상업 운전을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 들리면서 원자력 관련주들의 행보에 다시금 시장에 눈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탈원전을 고수해온 정부가 이번 정책을 시작으로 좀 완화될 수 있을 신호탄이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는요, 원전 제어 시스템 관련 업체이기도 하죠. 그래서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급등락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전문가들은 원전이 가동되게 된다면 재생에너지의 불안전성을 해소할 수가 있고 정말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인 그러한 공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탄소 배출 저감 효과에도 효과적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장 들어서 16% 넘게 급등의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현재 구간 매물이 빠르게 출회가 되면서 윗꼬리를 달면서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9%대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새롭게 쓰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255원가량 상승하면서 3,035원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카카오게임즈 오딘 신작으로 기대감 때문에 급등을 했지만 외국인이 연일 좀 사주고 또 기관도 같이 사줄 때는 오르지만 오늘 또 기관이 또 팔다 보니까 또 수급에서 좀 밀리는 모습을 포착이 좀 되는군요. 자, 이 중에서 어떤 종목 우리 과장님께서는 짚고 계신가요? 네, 이 중에서는 지금 하반기 이제 9월이죠. 조만간 이제 애플에서 아이폰, 이제 신형 이제 아이폰을 좀 내놓을 지금 계획인데요. 지금 전작 대비해서 한 20% 정도 생산량을 좀 늘리겠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면서 그 이후에 이러한 아이폰 관련주들, 애플이랑 이제 수혜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ITM 반도체를 한번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오늘도 이제 외국인 매수 종목으로
이 종목이 이제 꼽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이제 주가가 뭐 크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아이폰 출시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 보호회로를 만드는 회사인데 2차 전지 보호회로 모듈인 기존의 이제 PCM을 반도체를 이제 패키징한 제품인 이제 PMP라고 하는 그러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러한 PMP라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바로 이 PMP가 바로 애플의 그 아이팟에 들어가는 이제 핵심 부품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하반기에 이제 애플의 그 아이폰의 신제품이 지금 2년 만에 출시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 웨어러블 기기 시장에서 이런 무선 이어폰 시장은 굉장히 지금 높은 고성장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함께 하반기 신제품 출시와 함께 이 ITM 반도체의 좀 수혜도 기대가 되고 있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제 또 애플 플래그십 모델 4종 신제품 중에서 3개 모델에 지금 보호회로를 공급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하반기 또 이번 신작 그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전작 대비해서 20% 정도 생산량도 지금 늘어나고 그만큼 이제 시장에 지금 수요가 상당히 좀 많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관련해서 지금 하반기부터 이러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내년부터는 추가적으로 이제 또 신사업 같은 경우에 현재 전 세계적에서 계속해서 좀 급속도로 또 성장하고 있는 이러한 전자담배 ODM 사업으로 좀 진출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 또한 전장향 칩모듈 같은 그러한 또 신사업들도 내년에 본격적으로 좀 추진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어서 기존의 지금 본업과 더불어서 추가적인 이러한 신사업 쪽에서의 성장성, 이러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로는 지금 현재가 오늘 뭐 많이 상승하긴 했습니다만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열어놔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매수가로는 현재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 주가로는 현재 주가에서 약 한 20% 가까이 추가 상승을 기대한 한 6만 원 정도 선 그리고 손절 가격으로는 한 4만 6천 원 정도 수준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폰 출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뭐 지금 관련주도 LG 이노텍도 그렇고요. ITM 반도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출시 때까지 이 상승 기조는 계속 갈 것이다. 아니면 조금 중간에 변동성도 있을 수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출시 전까지는 어쨌든 간에 좀 스케줄 컨셉으로 봤을 때는 당분간 계속해서 주가 상승 모멘텀이 이어지지 않겠습니다. 일단 9월까지는 아직 한 2개월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이제 그 전에 이제 바로 이제 이번 달 말부터 이제 다음 달 중순까지 이제 2분기 이제 어닝 시즌입니다. 그래서 2분기 어닝 시즌 때 이제 실적에 따라서 잠시 주가가 좀 출렁임은 있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만약에 2분기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ITM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하락을 한다라고 한다면 3분기 이러한 향후 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좀 주가가 만약에 좀 슬로우할 경우에는 좋은 또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적 나올 때 좀 체크하시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계속해서 기관의 수급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은별 캐스터, 고! 네, 기관의 수급 상위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기관은요, 2차 전지 소부장 관련 종목들을 담아내고 있고요. 그리고 휴젤과 같은 제약바이오주도 눈여겨보고 있는 모습인데요. 휴젤 먼저 이슈 체크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젤은요, 국내외 모든 시장에서 전략적 마케팅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가 있고요. HA 필러가 있는데요. 글로벌 시장에서 정말 무궁무진한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시장이 바로 중화권인데요. 지난해 국내 기업 최초로 중국의 보툴리눔 톡신 시장에 진출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올해 상반기에는 그 초석을 닦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남은 하반기 역시나 성장세가 기대되고 있고요.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글로벌 시장 역시나 오름세가 집계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인데요. 유안타증권 같은 경우는 휴젤에 대해서 미국 허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허가가 기대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주가 3거래일째 오름세 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강세 흐름이 포착이 되면서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새롭게 쓰는 움직임도 나타났는데요. 현재 구간에도 견조한 흐름 계속해서 가져갑니다. 8%가량 오름세가 집계되고 있고요. 전거래일보다 19,200원가량 상승하면서 26만 원 상승 부근에서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수소차와 전기차 관련주들 탄력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유발 이슈가 들려오면서인데요. 그 관련된 종목인 LNF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요,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30년까지 55%가량 감축하기 위한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고 2035년부터는 신규 휘발유와 디젤 차량의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정책 패키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친환경 차의 판매가 빠르게 전환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로 인해 국내외 전기, 수소차 관련주들 오늘 탄력을 받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LNF 같은 경우에는요, 3거래일째 기관의 수급이 이어지고 있고요. 3거래일 연속 주가도 순항 중인 모습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은 2분기 실적 서프라이즈가 발표된 이후에 매출 증가가 본격화되는 하반기부터 이익 개선 또한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내년과 내후년 국내 경쟁사인 에코프렌 BM과 유사한 영업이익이 예상되긴 하는데 시가총액이 현저히 저평가된 상태이다. 그만큼 앞으로의 주가 상승 탄력도가 굉장히 좋다라는 리포트를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전장에 좀 출렁거리는 듯 했다가 상승폭을 넓혀왔는데요. 오후장 들어서 그 상승폭을 다시금 반납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0.4%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11만 7천 원 선에서 거래가 체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중에서 어떤 종목 좀 지켜보고 계신가요? 네, 최근에 이제 기관의 수급이 오게 되면 가장 중점적으로 지금 공격적인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2차 전지 섹터인데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기관의 공격적인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이 2차 전지 섹터 내에 있는 에코프로비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달 불과 한 달여 전, 그러니까 지난달 초만 하더라도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좀 주가가 이제 약세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그렇지만 재차 최근 들어서 이러한 공격적인 기관의 좀 순매수가 유입되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향후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우려감,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성장주에 대해 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다소 좀 2차전지 섹터, 그러니까 성장 섹터가 좀 주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최근에 GM을 비롯한 주요 이제 전기차 그 회사들의 그런 증설이라든지 또 영국 같은 이러한 주요 국가들에서 배터리 제조 시설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재차 2차전지 섹터가 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2차 전지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라고 할 수 있는 이 양극재를 이제 생산하는 회사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지난 1분기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00%, 즉 2배 이상 성장을 하면서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실적 성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실적보다도 앞으로의 실적이 훨씬 더 가파른 지금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최근에 이제 전기차 부분 양극재 이제 증설 효과가 지금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또 주요 고객사들, 즉 2차 전지를 만드는 이런 배터리 회사들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좀 증설을 단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 SDI라든지 SK 이노베이션 같은 회사들이 최근에 증설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또한 이제 주요 고객사들이라고 할 수 있는 SK 이노베이션 또 LG화학의 고객사 그 분쟁이 좀 해소가 되면서 향후에 해외 공장 이제 증설도 이제 계속해서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실적도 굉장히 높은 그런 성장세가 좀 나타나고 있지만 향후에 이러한 해외 공장 증설로 인해서 추가적인 그러한 외형과 이익 성장이 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될 2차 전지 섹터 내 핵심 소재 업체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주가는 상승하고 있지만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열어놓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로는 현재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대부분의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한 30만 원대 중후반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우선 1차적으로 현실적으로 목표 주가는 단기적으로 한 30만 원 정도 선까지 열어놓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손절 가격은 한 24만 원, 즉 이제 어제 한 종가 정도 수준이 이탈되지 않는 선, 한 24만 원 정도 선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달 2차 전지주들 조정받을 때도 에코프로비엠은 꾸준히 지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도 봐도요, 매출에는 영업이익 정도 보면 50% 이상 YOY가 지금 영업이익도 100% 이상 지금 증가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개인 수급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은별 캐스터, 고!
네, 이번에는 개인의 수급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들어 뜨거운 섹터 중 하나, 바로 메타버스를 빼놓을 수 없겠죠. 개인들은 오늘도 메타버스 관련주에 관심을 두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중에 이름만큼 좋은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자이언트 스텝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은요, 7월 들어서 단 한 거래일을 제외하고 모두 붉은 불로 장을 마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메타버스 이제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현실 세계를 본뜬 3차원 가상세계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은데요. 게임을 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상품을 사고 팔 수도 있고요. 심지어 부동산 매매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요, 이달 들어 처음으로 메타버스 관련된 ETF가 출시될 정도로 메타버스에 관한 뜨거운 사랑은 전 세계적으로 정말 뜨거운데요. 국내 역시나 지금 메타버스에 관심이 정말 높죠. 어제 한국판 뉴딜 정책이 발표가 됐는데 이 계획에 메타버스가 포함이 됐습니다. 메타버스 관련 전문 기업을 2025년까지 150개로 늘리겠다는 건데요. 그로 인해 메타버스 관련주들 시세를 분출했고요. 어제까지도 8거래일째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한 자이언트 스텝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일 오름세가 조금 부담스러운 걸까요? 오늘은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구간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0.24%가량 하락한 82,400원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메타버스 수혜를 받고 있는 기업 또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위즈웍 스튜디오인데요. 위즈웍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2거래일째 연속 매수행렬을 이어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종합 콘텐츠 그룹 중 하나인 위즈웍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 돌연 메타버스 시장에 진출하겠다라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 후에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사를 인수하는 등 보다 더 탄탄한 메타버스를 확보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메타버스 시장의 발전도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현재 51조 원에 불과한 시장은요, 또 다가오는 2025년 무려 311조 원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6배가량 시장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겠죠. 전거래일 17,700원 돌파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후에 고점에 대한 부담감으로 매물이 출회되면서 마이너스 2%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오전장 다시 한번 시세를 분출하는 듯 하다가 지금 현재 구간의 1%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전거래일보다 250원가량 상승한 16,850원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최근 우리 시장을 보면 M&A 이슈 또한 굉장히 급등세를 타는 종목들이 포착이 됩니다. 자, 아무래도 이 중에서 좀 우리 전문가께서 인터파크 좀 얘기해 주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네. 오늘 인터파크 같은 경우 최근에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M&A 이슈가 지금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무려 지금 최근에 한 일주일 만에 주가가 한 2배, 저점 대비해서는 2배 가까이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 지금 매각 추진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네이버를 비롯해서 카카오, 롯데 같은 그러한 대기업군들이 지금 인수 후보군으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신세계가 지금 이제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를 하면서 지금 이커머스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시장 재편이 지금 빠르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이제 인터파크가 이제 또 어디로 어느 회사로 인수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향후 또 시너지 효과라든지 이러한 부분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당분간은 이러한 M&A 이슈가 계속해서 좀 주가에는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지금 아시다시피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문화생활 관련 이제 전자상거래 업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행이라든지 콘서트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활성화돼야지만 이 회사의 매출과 실적이 좋아지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지금 여행 같은 경우에도 거의 스탑인 상황이고 또한 이제 뮤지컬이라든지 콘서트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좀 제한적인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좀 부진한 상황이다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향후에 백신 접종이라든지 또 트래블 버블 도입으로 인해서 해외여행이라든지 콘서트, 뮤지컬 시장이 좀 재개되는지 이러한 좀 환경 여부가 좀 중요한 좀 관전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 관점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M&A 이슈가 역시나 주가의 좀 방향성을 결정할 것으로 좀 보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좀 현재 시점에서는 단기적인 좀 트레이딩 컨셉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좀 짧게 좀 트레이딩을 지금 매매 전략을
좀 타이트하게 잡아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로는 현재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 주가로는 한 12,000원 정도 선까지 현재 주가에서 한 20% 정도 추가 상승 좀 열어놓고 보시되 다만 손절 가격으로는 9,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종가가 이제 9,02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종가가 이탈되는 9,000원 선이 만약에 오늘 종가 기준으로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조금 투자를 좀 보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가격에서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더라도 손절가는 짧게 가져가시면서 향후 좀 주가 변동성에 좀 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정영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3시 20분 막 지났습니다. 잠시 후 시황센터로 가시겠습니다. 네, 여기는 시황센터입니다. 유리나 캐스터 오늘도 화이팅! 화이팅! 좋습니다. 먼저 코스피의 현재 지수 수급 상황 살펴볼까요? 네, 시황센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퍼링을 시행하지 않겠다. 미국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오늘 금통위에서도 또 기준금리 동결 이야기가 나왔죠. 시장이 안도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오후장에서도 양시장 흐름이 좋습니다. 유가증권시장부터 확인해 보시죠. 살펴보겠습니다. 상승폭을 높이면서 3,285선까지 고공행진하면서 올라갑니다. 오전장 대비해서 오후장의 흐름 굉장히 좋은데요.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체들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지수를 이끄는 동력을 살펴보게 되면 기관입니다. 1,800억 원가량 매수세, 외국인도 같이 힘을 실어주면서 러브콜 보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흐름 점검해 보겠습니다. 나흘째 상승, 연고점 경신 시도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요. 1,052선 이대로 좀 마감이 되면 연고점의 경신 가능할 것 같습니다. 1,050선이 지지되는가 여기가 좀 관전 포인트일 것 같은데 오후장까지 그 흐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수급 주체들 점검해 보겠습니다. 살펴보시면 코스닥 개인은 팔고 있지만요. 외국인이 러브콜 보냅니다. 1,164억 원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장 특징 업종 좀 종목도 살펴볼까요? 네, 시장의 종목, 지금 종목 간 장세 플레이 활발합니다. 많이 올라온 종목에 차익 매물 출회되고 있고요. 특히 중소형주 쪽으로 매기 쏠림 확실합니다. 아이폰 슈퍼사이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실적에 대한 그 기대감이 더블 효과로 나타나게 되면서 아이폰 관련주들 오후장에서도 매기 쏠림은 확실합니다. 엔디포스는 13%대, LG 이노텍은 7% 그리고 ITM 반도체도 9%대로 오늘 아이폰 관련주들 활짝 웃는 하루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특징주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13년 만에 라면값이 인상된다라는 소식이 나옵니다. 이로 인해서 식품주가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는데요. 오뚜기 5%, 농심은 8%대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삼형식품, 샘표식품 모두 다 오름세가 집계됩니다. 이어서 마지막 특징주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면요. 오늘 정치인, 정책, 테마 관련해서 묶이면서 최재형 관련주, 휴먼 뉴딜 모멘텀 안고 있는 관련주들 움직임 좋습니다. 어제도 최재형 관련주는 오후장에서 시세가 굉장히 좋았는데 역시나 흐름이 양호한 게 느껴지죠. 성우 테크로는 19%대, 딜리 11%, DGI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급등세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특징 업종 종목 살펴드렸습니다. 유리나 캐스터 수고하셨고 잠시 후에 오늘 시장 마감 상황 다시 정리하시죠. 준비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투자자들 어떤 종목에 주목했는지 간판주 걸어놨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장 간판주 진행하겠습니다.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 그리고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김민수 대표의 오늘장 간판주, 왜 간판으로 걸만한 종목인지 또 선정 이유와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많이 올랐으니까 간판주입니다. 네. 그래서 LG 이노텍을 골라봤는데요. 네. 특히 오늘 같은 날 시장을 좀 주도하는 성격이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애플이죠. 네. 애플이 아이폰 13도 잘 팔리겠다 싶다 보니까 한 20% 이상 또 발주를 늘렸다는 소식 쪽에서 애플 관련주 대표주자 LG이노텍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들인데, 근데 그뿐만 아니라 전장 부품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죠. 지금 누적 수주한 금액만 10조 원이 넘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국내 IT 부품사 중에서 매출이 뚜렷하게 증가할 대표적인 전장 부품 회사, 그러면 LG이노텍을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기대감이 좀 더 커지고요. 또 메타버스 관련주도 이제 부각이 될 수가 있는 상황들인데, 내년 같은 경우 애플의 AR, VR 기기가 출시가 되면은 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애플의 역할론과 전장 부품에 관련된 부분들이 같이 연결돼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인데, 올해 예상 순이익 대비해서 지금 시가총액을 계산해 보게 되면 8배가 조금 넘는 수치로 계산됩니다. 그만큼 아직 비싸지 않다라는 수준이 이어지고 있는데, 근데 내년에 대한 실적 전망치는 상대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잡힌 것 같은데, 아마 올해 하반기에 성수기 때 올라오는 실적 속도를 보고 내년은 다시 조정되지 않을까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정태근 팀장님의 오늘장 간판주 종목 선정 이유와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많이 오른 거 치면 점상한가 정도는 가야 많이 오른 종목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OIM-INT라는 종목을 좀 선정했습니다. 일단 어제 오늘 한샘 뉴스를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이제 M&A가 진행이 되면서 IMM 프라이빗 에쿼티로 이제 인수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샘 같은 경우 이제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요. 그러면서 반대로 OIM-INT라는 종목이 현재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OIM-INT 같은 경우에는 IMMP가 36%가량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수혜가 되고, 그리고 한샘과 같은 시너지 효과,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OIM-INT 같은 경우에는 레이디 가구라든지 포동 같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오늘의 집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온라인 가구 플랫폼 이쪽에서 매출이 상당히 많이 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가구 플랫폼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의 집 같은 경우, 오늘의 집에 입점돼 있는데 전체 매출 대비해서 오늘의 집 같은 경우는 30%가량, 그리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20%가량 매출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표적인 온라인 쪽으로 해서 50%의 매출이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성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오프라인 쪽 같은 경우는 이케아라는 공룡기업과 경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온라인 쪽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집이란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이쪽으로 경쟁을 불가피한 상황인데, 어쨌든 오프라인 쪽은 경쟁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고, 온라인 쪽은 이 OIM-INT와 손을 잡게 되면서 아무래도 오늘의 집과 같은 이 강력한 루트를 좀 찾게 되면서 일단 온라인 쪽에 좀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캐파를 좀 마련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OIM-INT 같은 경우는 이제 외주 생산을 해왔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한샘을 잡게 되면서 자체 생산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한샘의 어떤 전국 유통망을 또 확보를 하게 되면서 이제 전국으로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마련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샘 같은 경우에 최근에 삼성전자와 스마트 패키지라는 어떤 그 사업을 진행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수혜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OIM-INT 같은 경우는 좋은 일들이 좀 많이 발생이 된 하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샘 M&A 이슈 관련주 OIM-INT 지금 29% 이상 완전 급등했습니다. 이렇게 급등을 해야 오늘장 간판주다라는 것을 또 말씀해 주시면서 두 분의 선의 경쟁 아주 훈훈하게 좋습니다. 지금 OIM-INT를 보니까요, 지금 5,760원 선에 종가 형성할 예정이고, 앞서 우리 또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7% 급등하면서 24만 원 선에 종가 형성할 예정입니다. 자,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 15일 목요일 주식시장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 또 수익 내고 또 방어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연준 파월 의장이 테이퍼링에 대한 잠불은 좀 꺼준 덕분에 우리 시장도 그 영향을 조금 받았습니다. 지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연일 상승세 보이면서 코스닥 장세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세한 좀 마감 종가 상황은 유리나 캐스터가 전해주시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시장이 오늘은 오름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감하네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양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3,269선에서 출발했고요. 장중에 3,285선까지도 올라가면서 오늘 3,280선 지지하며 거래를 마감합니다. 오늘 3,280선이 좀 회복되는 움직임이 관건이었다라고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체들 점검해 보겠습니다. 외국인 오늘 삼성전자 가장 많이 사들였네요. 두산중공업, 삼영화학, 탑2, 탑3 안에 매수세 장바구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기관에서 살펴보게 되면 오늘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들 점검해 보겠습니다. YG플러스, 기업은행, 그리고 SBS 미디어 홀딩스를 사들인 모습 집계됩니다. 코스닥의 흐름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지속되면서 장중 오후장에서는 고가 부분에서 계속 횡보하면서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오늘 1,054선 딱 움직임 나타나게 되면서 최고치 경신되네요. 지금 오늘 강보합권의 거래 마감하는 모습 집계됐습니다. 이어서 수급의 주체들 점검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보시면 개인은 팔았습니다. 400억 원가량, 기관도 500억 원가량을 팔았지만 외국인이 강력하게 매수하는 덕분에 오늘 지수가 좋게 나온 하루였습니다. 네. 오늘 상승률이 컸던 종목들이 많아 보이는데 앞서 오늘장 간판주에서 언급했던 그 종목도 포함할 것 같습니다. 자, 양시장에서 상승률과 하락률 컸던 종목도 짚어볼까요? 알겠습니다. 살펴보면 앞서서 또 전문가님들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효성 관련된 이야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실적 기대 속에서 효성 그룹주들 강세입니다. 그 가운데 효성 첨단 소재는 강세로 좀 거래 마치네요. 11%대 급등으로 거래 마쳤고요. 밑으로 보시면 또 한신기계는 탈원전에 대한 전면 재검토한다라는 이야기로 인해서 원전 관련주로 묶이게 되면 가격 제한폭까지 높게 뛰어오르며 거래 마칩니다. 그 외에도 YG플러스 15%대 급등세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밑으로는 또 하위권에 있는 종목 한샘 이야기 나왔는데요. 지금 경영권 인수 소식으로 인해서 좀 하락세 나타나네요. 15%대 하락 마감한 모습. 아이마켓 코리아 역시도 6%대로 하락 마감하면서 거래 마칩니다. 밑으로 코스닥의 상위 종목들 먼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G 친환경 아스콘 설비 보급 진행 소식으로 인해서 NPK 같은 경우에는 살펴보시면 오늘 강세로 좀 거래를 마쳤고요. 또 살펴보면 오늘 전력 블랙아웃 우려로 인해서 전력 관련주도 흐름이 좋습니다. 세명전기, 이화전기, HLB 파워 모두 다 두 자릿수, 그리고 이화전기는 3% 강세 움직임으로 거래 마감합니다. 하위권 종목들은요. 시세만 점검하고 거래 마감하겠습니다. 살펴보시면 자한바이오는 20% 쭉 밀리네요. 오비고 그동안 좋았는데 9%대 하락 마감, 차익 매물 출회가 됐다라고 봐야 될까요? 헬릭스미스, 바이오니아 각각 8%대 하락하면서 거래 마칩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우리 시장 지금 IPO 쪽도 그렇고요. 또 M&A 이슈도 그렇고 급등하다 급락한 종목들이 속출하니까요. 좀 매수하실 때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장 마감 상황 정리해드렸고 유리나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성투? 성투? 네, 잠시 후에 내일장 간판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내일장 간판주로 이어가겠습니다. 내일장에 또 시초가 공략해 봐야겠죠. 먼저 우리 김민수 대표께서 내일장 공략할 종목 말씀해 주시기 전에 지난번에 우리 좀 주목했던 종목 중에 리뷰하실 게 있다면 좀 리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종목 중에 강남 제비스코라고 하는 앵커님 닮은 똘똘한 종목. 강남 제비스코. 예. 그 종목을 말씀드렸었는데 어제 그저께 주가 탄력들이 강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어떤 자산주에 대한 그리고 또 권자재와 자산주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바라본다라는 시점 쪽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다시 신고가 영역이 펼쳐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차익 매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크게 한 32,000원대 안쪽까지 흔들릴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단계 레벨업 되는 한 37,000~38,000원대까지도 충분히 상승 기력이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여전히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유 의견 강남 제비스코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 내일장 시초가 공략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내일 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를 하나기술로 정해봤는데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 최근에 2차 전지 쪽이 뜨거운데 2차 전지 쪽에 소재 쪽이 강했었죠. 근데 이제 소재 쪽에서 장비 쪽으로도 넘어갈 가능성을 생각해 보면서 지켜봐야 될 종목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오늘 좀 눌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고요. 특히 파우치형 전지 쪽에서 조립 공정 장비 중에서 이 패키징 쪽은 삼성 SDI 독점 공급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삼성 SDI랑 어떤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활발한데 이런 쪽에 같이 편승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고요. 또 하나 전액 주액기라고 하는 쪽이 국내 배터리 3사뿐만 아니라 일본의 무라타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과점적인 공급들도 부각을 받을 텐데 최근에 주가가 좀 부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적이 안 나왔습니다. 근데 아마 2분기부터 실적이 가시화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하반기까지 실적 변화가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영업이익 350억대로 흑자 전환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올해보다 내년이 더 기대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확장세는 더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가격대 오늘 나왔던 부분들 중에서 한 단계 레벨업되는 한 지난 4월 달에 나왔던 고가 영역이 81,000원까지 있는데 그 정도 부분까지 생각하면서 한 8만 원대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6만 1,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정태근 팀장께서도 리뷰 종목 있으면 해주시고 내일장 시초가 공략할 종목까지 전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쭉 가겠습니다. 네. 일단 첨보 같은 경우는 목표가 오늘 200원에 못 미치는 가격이 나와서 좀 아쉬운데 그러네요. 일단은 뭐 첨보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현재 차트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뭐 적당히 수익 실현하고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고요. 보유자의 영역에서 이제 수익 낼 준비를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으로 짧게 마무리하고요. 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종목이 이제 고려아인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일단은 뭐 그 김민수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2차 전지 소재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에 대한 관심은 높을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고려아인이 이제 좀 재련업 그러니까 비철금속 관련주라기보다는 이제는 또 2차 전지 관련주로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를 참고하시면 아시겠지만 그 LG그룹과 전구체 생산위원 합작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공장은 어쨌든 울산이 상당히 유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LG그룹이 이제 구미 양극재 공장을 만들 거고 그리고 이 양극재 원료가 되는 또 전구체를 만들기 위한 니켈 공장이 그러니까 고려아인의 그 자회사인 캠코가 있는 위치가 울산 원산 국가산업단지에 있기 때문에 울산이 가장 유력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존의 재련업이라든지 전구체 산업을 하게 되면서 상당히 좀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삼성 SDI 같은 경우 지금 자회사 STM을 통해서 전구체 생산을 하고 있는데 8월 달에 중단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수혜는 이 에코프로 자회사와 그러니까 에코프로와 그리고 고려아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전구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중국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매출처 다변화를 위해서 앞으로 전구체를 생산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 상당히 큰 수혜가 예상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회사 캠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자회사 캠코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황산 니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켈 같은 경우는 고하이 니켈 쪽으로 가게 되면 리튬을 많이 품을 수가 있고 주행 거리가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이 니켈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도 확보가 되게 되면서 앞으로 2차 전지 부분이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 48만 8천 원을 잡았는데 장 후반 쪽에 조금 더 상승을 해서 내일 쪽에 뭐 시가 쪽 말고 조금 장중에 저가 부분에서 매수를 하시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54만 원, 손절가는 47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분 전문가 의견 참고하셔서 내일장 시초가 공략 성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 분석가 전망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자, 하락에도 이유가 있겠죠. 오늘 장 또 뭐 전반적인 상승을 했지만 또 하락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하락한 종목들 보면서 이 종목 후방 주의 좀 해보겠습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뭐 섹터들 보니까 또 그래도 단연 돋보이는 게 아무래도 애플의 아이폰 신작 발표에 네. 대한 기대감 때문에 관련주들이 좀 들썩였던 것 같아요. 자, 어떤 종목 좀 우리가 뒤를 좀 돌아보면서 주의 좀 해볼까요? 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애플이 그 신제품, 하반기 출시될 신제품에 대해서 한 20에서 30% 정도 증설, 그러니까 더 생산을 하겠다, 네. 작년보다. 결국엔 그것이 이제 그 중국 제품이 좀 부진한 흐름을 좀 보여줬고, 또 경기 회복에 대해서의 신제품 수요가 좀 늘어나는 것을 먼저 대응하겠다라는 것이었는데, 오늘 뭐 LG 인도텍이 한 7% 정도 상승을 했고, 맞아요. 뭐 다른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도 올랐습니다. 근데 하이비전 시스템은 오히려 한 3%가 넘는 좀 일단 조정이 나왔습니다. 뭐 약간 차익선 매물이 나왔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저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의 그 신제품에 대해서의 추가 생산은 충분히 광학 센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이비전 시스템은 뭐 LG라든지 삼성을 통해서 애플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저는 매출 개선 기대해 볼 만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중국 기업이 좀 제재를 계속 당하면서 매출을 좀 많이 좀 둔화된 매출을 보여준다는 것은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상대적인 또 점유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소라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네. 부분들도 저는 긍정적이라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회사가 자율주행이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의 어떤 성장성은 계속 확인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 뭐 조정이 나왔다고 해서 뭐 뉴스에 뭐 팔아라 이럴 정도까지의 걱정거리는 아니다 생각했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재무제표도 보면 YOY가 좀 증가율이 한 마이너스 40% 정도 되네요. 좀 그러면 우리 지금 3분기 이제 앞두고 있는데 2분기 실적 발표 어느 정도 좀 예상하고 계세요? 이 하이비전 시스템은? 뭐 저는 뭐 2분기 실적 조금 더 그러니까 2분기 실적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은 좀 부진할 것으로. 예, 좀 네. 부진할 거라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뭐 수익성은 좀 개선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어쨌든 그 2분기에 좀 조금 이제 비수기 네, 네. 이런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하반기를 좀 기대해 본다라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주가라는 것이 지금의 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 앞으로의 실적 개선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네. 부분들도 성장성을 더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뭐 하이비전 시스템 그렇게 고평가되어 있지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 말씀 마침 하셨으니까 선반영이라는 부분이 늘 좀 우리가 참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 이미 하이비전 시스템 이 반도체 쪽에서 이런 좀 업종 종목들은 선반영이 됐다고 보시는 거나요? 아니면 아직도 이런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나요? 저는 아직 그렇게 선반영이 되어 있진 않다. 왜 그러냐면은 네. 우리나라 증시 같은 거 지금 보신다면 이제 지난주 신고가를 한번 기록을 했고 네. 조정이 나오고 나서 다시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코스닥은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미국 증시도 계속 신고가 행진을 좀 보여주고 그래요. 있는 거 본다라면 특히 IT 전기, 전자, 부품 쪽은 저는 좀 조정이 나오고 이제 좀 움직이는 것이라서 너무 실적 피크 거기에 도달하고 있지는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실적 피크 정점은 아니다라고 보신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고. 자, 그럼 이 하이비전 시스템은 조금 지켜보자 성장성을. 그래서 안전으로 일단은 봅니다. 자, 다음 종목 어떤 종목 좀 후방으로 주의해 볼까요? 네, 오늘 전체적으로 좀 고르게 좀 하락이 나온 섹터가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고르게 상승했는데 전체적으로 볼까요, 우리? 근데 약하게 나온 게 종목보다는? 이제 코로나 수혜주라고 불리는 진단키트 진단키트. 관련 네. 종목군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군만 하락한 것이 아니라 뭐 백신이라든지 뭐 생산, 그러니까 코로나 수혜주들 중심으로 해서 좀 차익선 매물이 나왔고 특히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많이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뭐 오늘도 1,600명 정도 나왔고 뭐 이런 속도라면 뭐 2,000명도 가능하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시장은 지금 계속해서 델타 변이 확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나오고 있지만 막상 시장은 그런 거를 개의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미리 유럽하고 미국도 보신다라면 이미 이들 국가는 2주 전부터 3주 전부터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상당히 급증을 했습니다. 최근 한 20일 정도 흐름을 보신다라면 그 전보다 최근 20일 동안 전 세계 일일 확진자 수가 20% 이상
늘어났다는 소식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델타 변이로 인해서 일정 조정이 나왔으나 다시 회복하는 부분을 보여줬는데 그러한 것은 결국에는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리고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또 코로나 확산이 되고 있지만 백신을 맞고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잡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군들이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좀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들, 안정적인 매출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백신 접종을 해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가 더 길게 갈 것이고 그러면 꾸준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초기에는 좀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는데 막상 이제 어느 정도 정점에 도달하거나 이제 정부와 거리두기를 하면서 이것이 잡힐 수 있다는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면서부터는 좀 차익선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주의할까요? 안전하게 좀 볼까요? 저는 뭐 CJ든 마크로제이든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군들은 시세를 이번 주에 크게 분출시키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 얘기는 결국에 어느 정도 고점에 왔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반등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고 오히려 추가적인 하락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주의인가요, 그러면? 네, 좀 주의하자. 주의한 것으로 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지금 일단은 테이퍼링 그 부분에 지금 파월 의장이 불은 일단 살짝 꺼져서 그 분위기를 받고 있는데 내일장 이제 이번 주에 마지막인데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신지 들어볼까요? 네, 뭐 이번 주도 뭐 글로벌 증시 보셔서 아시겠지만 쉽게 조정이 안 나옵니다. 조정이 나오더라도 장중 조정에 그치는 것이었고 우리나라도 그런 것들이 투자 심리를 좀 개선시켜 주면서 상승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어저께 같은 경우는 조금의 이제 눌림목이 나온 거지만 월요일, 화요일, 오늘까지 보신다라면 고르게 상승을 하면서 다시 한번 코스피 기준으로는 직전 고점대 언저리까지 왔다 생각하고 있고 이 추세는 내일까지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급도 외국인들 아직 현물은 좀 아쉬운 감이 좀 있지만 선물 중심으로 해서 좀 유입이 되고 있었고 종목도 고르게 좀 반등을 좀 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오늘 글로벌 증시 급락 가능성이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내일도 추가적인 상승 열어놓으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저는 지수는 오늘 저점 부근 3,270 정도에서 지지력이 확인된다라면 충분히 3,300포인트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하루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3,300포인트까지 지금 보고 계신데요. 사실 미증시는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의 장세가 또 펼쳐지고 있는데 그 영향은 우리 증시도 여전히 받을 것이라고 보시는 부분인가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미국 증시 이번 주에 은행주들의 실적을 많이 발표를 했는데 그렇죠. 네.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네네. 그리고 생각보다 안 좋게 나온 은행주도 하락했지만 결국엔 종가상 다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흐름들 국내 시장에도 국내 시장은 실적 발표 지금 당장 하고 있지는 않지만 투자 심리를 상당히 개선시킬 수 있는 요소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왜 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잖아요. 네, 많이 높게 그래서 나왔죠. 그 관련한 어떤 또 업종과 또 종목들의 어떤 좀 편차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은 물가지수가 높게 나왔지만 휘발유 가격 상승이라든지 그렇죠. 또 중고차 가격 상승이라 특정 섹터에 의해서 약간 왜곡된 흐름이 좀 있었고 오히려 어저께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가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좀 안정화된 흐름을 좀 보여준 거 본다라면 저희 같은 경우도 약간 이제 그 음식료 업종이라든지 원자재 관련된 업종군들이 약간 부담감이 좀 있을 수 있었던 부분들을 좀 해소시킬 수 있었던 흐름이었기 때문에 좀 이들 종목군들이 조금 더 매기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 좀 오늘 전망도 좀 같이 해봤습니다. 오늘 분석과 전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시장은 두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또 코스닥도 특히나 시장이 좋은 흐름인데 연기금도 지금 매수세로 좀 돌아와서요. 좀 기대할 만한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시장의 중심 이슈들 그리고 종목들에 대한 대응 전략 점검해봤습니다. 내일도 오늘보다 나은 수익률 기대하면서 또 내일 오후 2시 빅머니 일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